윤석열이 지금 공수처에 이제 고발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공수처 7호, 8호. 결국에는 자기 직위를 이용해갖고 수사 못하게 막아버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여기 이제 7호, 8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이 사건 윤석열을 수사하는 게 윤석열이 없어지거나 공수처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더라고. 윤석열이 없어지거나 공수처가 없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니야. 공수처가 사생결단으로 걸고 덤비는 사건은 아니에요. 다만 1호를 조의견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욕을 처먹은 거야. 공수처가 조의견 수사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조의견 수사해봐야 기소권도 없어. 그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필요해서 사건을 일종의 입건만 시켜놓은 상태로 나는 질질 들 거라고 봐.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장 공수처 나가서 조사받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못 믿는 사람들은, 보수 쪽 못 믿는 사람들은 야, 역시 공수처가 검찰 탄압하려고, 문재인 지키려고, 윤석열 탄압하려고 만들어진 게 맞네라고 자기들 뇌피셜을 발동할 거고, 공수처를 못 믿는데 우리 쪽 사람들은 야, 저기 김진욱이는 저거 알고 봤더니 결국 윤석열 한편 먹었네. 그래갖고 윤석열만 띄워주는 거 아니야? 결국엔 공수처가 윤석열을 기소하거나 입건만 해도 윤석열이 탄압받는다는 이미지를 줄 텐데,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본격적으로 띄우기 나섰네 한단 말이에요. 한 사건을 갖고. 내가 봤을 땐 이 공수처가 윤석열을 띄워서 직접 출석을 시킨다거나 그 조사 못합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이게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제가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더니 어저께 하기스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판결이 하나 나왔죠. 대법원에서 검사가 증인을 불러다 놓고 회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을 완벽하게 입증을 못하면 검사의 증언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기스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에요. 김학의. 그 부분을 검사가 증인을 신문할 때 증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지 무죄 판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정경심 교수님 판결이나 조국 교수님 재판에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버려요. 왜? 두 재판이 모두 다 증언 채취로 유죄를 만든 거지 물증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는 울림도 있고, 그리고 한명숙 총리님 재판에 주는 울림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와서 맞아버려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 공개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기소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기소하기 어렵고 무죄 판결 내기 어려우면 어려운 수사 아니냐가 돼요. 근데 그게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우선 직권이 있어야 하고 남용이 돼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권리행사가 방해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좁은 관문을 못 뚫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지금 줄줄이 무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법농단 판사들이 타인의 판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야, 판사는 타인의 판결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이 없는 직권이 어떻게 남용이 되느냐에 해서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굉장히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지금 윤석열은 뭐냐면 옵티머스하고 한명숙 총리님 거건이거든요. 그 두 개밖에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옵티머스 건도 그렇고 수사 지휘할 권한, 한명숙 총리님에 대한 수사 지휘할 권한, 직권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는 직권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남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용이 되고, 그리고 그 남용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가 방해가 돼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하기스 판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검사가 증언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명숙 총리님 사건,
그 사건에서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에서 무리하게 봐주지 않았느냐 하는 게 우리 의문이잖아요. 무리하게 봐줬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남용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구조가. 어려운 법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직권은 분명히 있고 남용으로 인정되기 굉장히 쉬운 통로를 하나 뚫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권리 행사가 방해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할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야 될 권리인가? 쉽게 말해서 야 옵티머스 제대로 수사하지 마 기소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권리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게 이문정 검사님에 대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법을 써봐야 했잖아요. 인권부서에다가 넘긴 게 이게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인용되기가 굉장히 쉬운 통로가 뻥뻥뻥 뚫린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재밌는 아무튼, 포지션이 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을 공수처가 수사했다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예. 정말 하다못해 이제 뭐 국민의 침해 전당대회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나경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공수처가 윤석열을 윤시본 씨를 수사하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신덕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러니까 내가 나경원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공수처의 구색 맞추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슈로 한번 관심도 좀 받아보고 현실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우리가 진짜 분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병우, 김기춘 다 입증 못해가지고 양승태. 양승태도 마찬가지고 무죄 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김진욱 차장의 스타일상 이쯤에서 윤석열을 일단 걸긴 걸어야 되겠다. 구체적인 플랜도 나는 보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오히려 이렇게 걸어놓은 게 결국에는 윤석열을 이거 대선 끝나고나 수사 받게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약간 방금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게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도 유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죠. 본다는 가능할 거예요?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사실 관계를 이어보는 그냥 정도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공수처의 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법조인의 관점에서 그냥 터널을 한번 뚫어본 거고 연관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재밌게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새날을 계속 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 몰고 가죠. 이건 뻔한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뻔 예상되는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을 더 주목도를 높이고 야 아직도 탄압을 하네 하는 건 먹혀요. 실제로. 저쪽 노인들한테 먹혀요. 이 먹히는 것을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공수처가 윤석열을 띄워주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대선 국면 이미 들어갔으면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공식적으로 수사하기 좀 힘들다라는 그렇게 일단 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공수처가 일단 칼을 빼들었으면 변증만 올리지 말고 공수처는 공수처 스케줄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선이란 별개의 문제로 윤석열을 또 소환 통보해서 물론 윤석열은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려고 할 거라고. 카메라 한번 받고 쇼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수처가 대선을 의식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공수처가 세워진 목적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가야만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의미가 세워지는 거지 자꾸 뭐 눈치 보다가 조희연 사건 이러고 이런 미친 짓도 앞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칼 뺐어.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든 뭐든 간에 윤석열 필요하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를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거는 사실 첫 수사보다는 첫 기소 혹은 첫 불기소를 봐야 돼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근데 이제 아직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시번 씨께서 내가 자신 있다. 뭐 아버지께서 그랬다며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라님 앞에서도 쫄 필요 없다 그랬다며. 뭐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79인데 압수수색 해라. 나도 했으니까 하고 좀 당당하게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과연 이분께서 그럴 배짱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로.
조국 장관이 진짜 용자예요. 내가 그렇죠. 봤을 때. 조국처럼 달렸으면 윤석열 지금 내가 봤을 때 거의 폐인으로 살아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좀 허리가 접혔겠죠. 살이 빠진 건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